시민과 함께하는 로컬 인문학 토크쇼 시민의 품격. 우리 지역 곳곳에 숨어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짚어보면서 지역의 가치를 나누고자 오늘도 모였습니다. 자, 시민의 품격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할 두 분의 재담꾼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나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즐겁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품격이 조금 더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과 품격을 또 거론해 주셨습니다. 자, 잘 연결하는 역할을 또 제가 하겠고요. 자, 오늘 또 주제와 관련된 새로운 재담꾼 한 분을 이 시간 특별히 모셨거든요. 교수 제크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환영 박수. 저희가 오늘 나눠볼 주제랑 또 아주 가까이 계신다면서요. 달성공원 근처에 살고 있거든요. 그냥 앞에 새벽 시장에 방문했거든요. 포장마차 같은 그 동동주 마시고 무슨 튀김 먹고 예, 아주 좋았어요. 예. 부모님이나 뭐 이모들이 우리 달성공원 가자 이러면은 우리가 무조건 다 환호성을 질렀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예. 과거에는 네. 또 달성공원이야? 소풍을? 지긋지긋하게 갔어요. 100일장도 달성공원? 약간 대구 어린이회관하고 비슷하게 예. 달성공원 그러면 굉장히 자주 방문하는 그런 곳으로 기억이 남아있죠. 시민들마다 저마다의 추억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달성공원 동물원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달성의 의미와 또 역사적인 가치까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초대 손님을 또 한 분 소개해드리죠.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정인성 교수님.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인성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서문시장에 그 예비 정치인들이 가지만 달성공원에 그렇게 들렀대요. 뭐 혹시 그 세대신가요? 아니 뭐그 세대까지는 아닌데 근데 이제 사람이 가장 모이는 유동인구가 가장 많이 돌아다니고 또 뭔가 누군가가 마이크를 잡으면 가장 집중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계속 형성되어 왔었기 때문에 예. 거기를 가지 않고 선거 유세를 한다라는 거는 되게 비효율적인 것 같게 보였겠죠. 혼자 있는 이 길이 난 정말 싫어. 찬바람이 불어서 난 더욱 싫어. 기다리네 지쳐 눈물이 핑 도네. 연령대는 관계없습니다. 정말 막 대단하게 많지 손님들이. 같은 고향 산도 만나고 딴데 산들 만나가 친구가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좋아. 널 기다리네. 아무도 없는 쓸쓸한 골목길. 달성공원 하면 떠올리는 게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뭐 상징이랄까? 지금 시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 이제 예. 키다리 아저씨라고 계셨잖아요. 친구들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 거인 아저씨랑 사진 찍었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다들 장난꾸러기니까 이제 키다리 아저씨 같이 이렇게 좀 교양 있게 얘기하면 되는데 거인 아저씨, 거인이다 뭐 그렇게 막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커서는 그분이 누구셨을까 하면서 괜히 한 번씩 이렇게 기억이 궁금했던 나시고. 기억이 계속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1978년생이거든요. 근데 저희 또래가 그런 경험담을 참 무례하게 나눴던 것 같아요. 단지 키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그 공원 앞에 계시다는 이유만으로 막 그래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익숙한 서장훈 씨가 2m 5cm라고 하더라고요. 20cm가 더 크네요. 네. 아시아 선수로서 미국 NBA에서 정말 활약했던 야오밍. 네. 야오밍이 226. 그러면 정말 시대를 잘 태어나고 교육을 받았거나 운동을 했으면 정말 그 농구계에서 세계적인 스타가 활약했을 될 뿐이 수도 아닌가. 있었을 텐데. 1968년에 대구 백화점 이제 개업할 때 그때 이제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거기서 근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달성공원 개장하면서 그 인기로 이게 정책 스카우팅, 영입되셨어요. 스카우팅 달성공원 되었다고 그렇다고 개장하면서? 하네요. 예. 이분이 원래 대구 분이 아니라고 들었고요. 이 경기도 여주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아쉬운 것은 6.25 전쟁 때 상처를 입었었고 그런 이제 상처를 이제 안고 달성공원에서 이제 활동을 했었고 이분이 이제 키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시중에 살 수 있는 목발을 쓸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주문해서 만든 목발을 짚고 달성공원에서 오랫동안 이제 어린이들의 친구 역할을 해주신 분이죠. 그리고 복동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개인적으로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예.
75년 2살로 이렇게 여기에 달성공원 식구가 아이고. 된 그 코끼리예요, 코끼리. 근데 이분이 이분 너무 이분이라고. 친숙한 우리의 이분 알아보니까 친구시잖아요. 그렇게 나이도 많으십니다. 슬픈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한테 행복을 줬던 그 친구한테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쁘다고 다시 한번 찾아가지도 못했네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작년에 돌아가셨다니까 너무 좀 아쉽습니다. 즐겨 여름날 어린 날에 나와 나란히 길을 걸었지 한참을 달릴 만큼 가보이던 그 공원이 이제 내가 자란 만큼 작게 느껴지고 내가 좋아하던 깊은 코끼리는 변함없이 그 자리 복동아, 내가 네 이름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어서 미안하지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추억을 담당해줘서 고맙고 좁은 곳에 같이 살다가 이제 하늘나라 갔으니까 위에서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늘에서 편히 쉬렴 고맙다 내 옆에서 반짝이던 내 모습이 떠올라 교수님, 그런데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과는 다르게 좀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게 분명히 있죠. 고고학을 이제 전공하는 입장에서 달성공원은 원래 정체성이 무엇이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가 토성입니다. 토성. 유적이라는 뜻이죠. 이 땅에 처음 나라가 만들어지던 시기에 처음 대구에 모여 살던 사람들이 작은 나라를 만들었을 때 그 중심이 어디였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공원으로 혹은 동물원으로 지금 기억하고 소비하고 있는 그 달성공원이라는 것이죠. 원래는 토성이었습니다. 흙으로 만든 언덕 수준이 아니라 어떤 경계를 구분 짓는 예. 탄탄하게 지어진 토성이었다는 거죠. 2000년쯤 전에. 예, 경계가 등장하면서 이제 계급이 생기고 위계가 생기고 그게 이제 국가로 가는 그래서 결국은 대구의 시작이죠. 대구 읍성하고 달성 어떻게 다른 거예요? 지금 이제 대구에서 말하는 이제 여러 가지 지명들, 성과 관련된 거의 모든 지명들은 사실은 대구 시내에 있던 대구 읍성 이 가운데에 있는 게 감영이죠. 고려 시대, 조선 시대에도 흙으로 계속 만들거든요. 예. 적어도 임진왜란 시기에도 이제 흙과 돌을 섞어서 성곽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조선 시대가 되면 돌을 잘라와서 성벽을 견고하게 만드는 그런 걸로 바뀌어가는 것들이죠. 100m 달리기 해보셨죠? 13번. 예. 뭐 이렇게 숨이 차지 않습니까? 그걸 10번 하고도 3바퀴를 더 돌아야 1.3km 아닙니까? 달성, 토성, 토로를 따라서 한 바퀴 돌면 작은 산을 등산하는 거하고 비슷한 이렇게 효과를 낼 정도로 크죠. 근데 그 기술이 네네. 그때 이제 경주 월성의 축성수라고 유사하게 만든 토성이었다. 그만큼 중요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맞는 맞습니다. 건가요? 경주에서 먼저 이제 토성 시스템을 만들어서 대구로 확산시켰다. 그 확산시키는 중심은 경주에 있던 초기의 신라인이다. 이런 이미지가 많아요. 최근에 이제 전문가들이 면밀하게 연구를 하고 또 예전에 발굴되었던 자료들을 다시 검토해 보니까 경주에 있는 월성하고 대구에 있는 달성하고 축조되는 시기가 비슷하고 또 크기도 비슷한 거예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선진지에서 경주, 월성, 대구가 아니고 비슷한 시기에 대구, 달성과 월성이 동시에 성곽을 만들면서 경쟁하지 않았나. 그러다가 이제 신라, 경주 세력이 더 커지면서 경주 중심의
신라화가 진행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다 처음 듣는 이야기 같은 거죠. 달성 토성의 역사적인 의의에 대해서 사실은 연구자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에 이제 근대 학문이 이 한반도에 이제 도입이 되면서 역사 내지는 고고학의 연구 주권이 이 한국 사람한테 없었죠, 그러니까. 접근권이 없었군요. 그렇죠, 그렇죠. 가치 있는 역사가 있는데 한국 연구자 대신에 가치가 있다고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거 충격이에요. 일본 독택의 역사가 복원되는 거 아니냐. 예. 일본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근대적인 시각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토성이 그런 가치가 있는 걸 안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역사 해석의 주체 아니겠습니까? 달성 토성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문제는 달구벌의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공간을 맥락을 해체해서 일본인들의 공간으로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셨지만 가장 그러면 일제 잔재로서 좀 뼈아픈 것? 지금은 없습니다만 신사라고 봐야 될까요, 교수님? 신사죠. 대구 시민에게는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인 공간이 이 일본인들의 신들을 모시는 신사로 맥락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이건 뭐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신사가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지금 남아 있는 지금 조경도 그것도 일본식 했다고 들었거든요. 가이즈카 향나무라고 달성공원 들어가면 2개의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그게 1909년 1월인가요? 예. 순종과 이 또 히로부미가 대구 방문했을 때 식수한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교수님? 예, 맞습니다. 또 진짜로 그 나무가 그때 식수하지 않았다라는, 그러니까 식수했을 수도 있지만 그 나무가 그거라는 어떤 증거라든가 부족할 수도 있고, 그걸 좀 냉정하게 보면 예. 그렇게 크게 우리가 놀랄 일은 아니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향나무만의 문제는 아니고 또 그게 이제 그 시기에 식수되었다는 것도 좀 이견이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일본 특산 종이라고도 볼 수도 없다. 그냥 여러 향나무 중에 하나인데 조금 우리가 너무 가민 반응을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연구도 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2017년, 6년, 7년 이럴 때 막 국회에도 있다. 아직 학교에도 이게 있다. 학교에 있다. 많죠. 그래서 막 없애는 작업들을 엄청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누가 신사 참배했다 그러면 저 나쁜, 그냥 그 단어만 들어오면 화가 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달성 토성 안에 불과 100년 전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야, 이거가 얼마나 치욕적인 건데, 그런 거 역사에 대한 인식은 조금 부족하고, 향나무 보고 저거 잘라버려야 돼라고 하면서 맞습니다. 막 좀 에너지를 좀 쓸데없는 데 쓰는 것 같은 맞아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예. 인간 문명의 모든 역사가 약간 비극적인 역사가 이제 어두운 역사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하게 되면은 다시 그 역사로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그 역사로 배워야 돼요. 달성공원에 가면 시민도 그 역사로 쉽게 배울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주체성을 잃었다라는 거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우리 지역의 달성조차도 그렇게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었다. 그러면서 복원의 시기를 이렇게 많이 놓쳤다라는 게 너무 뼈아픈데요. 근데 이 일제가 그 공원을 당시 조성할 때 어떤 방식으로 혹시 조성했는지 아십니까? 퀴즈.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어린이들 저금통을 깨게 했을 것이다. 또 다른 뭐 야바이 뽑기라도 했나요? 아. 잘 모르겠는데. 바로 예. 복권 추첨 행사를 했다고 해요. 당시에 회비는 1원이었는데 이게 1등 당첨되면 200원. 당시 복권 당첨자는 인근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얘기 들으시니까 좀 어떠세요? 대구 사람이 직접 여기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축제 현장 같이 보여지는
그런 의도도 분명히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스쳐갑니다. 모든 일들을 결국은 더 많이 살고 있는 조선 사람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할 수 없거든요. 예. 그럼 그들도 뭔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장치가 개발될 가능성이 크죠. 일제가 지방의 반일 감정을 잠재우려고 되게 슬픈 역사죠. 이토 히로부미가 오고 순종이 기차를 타고 대구로 와서 같이 이제 거기를 가는 거죠. 경상도를 방문하면서 뭐, 대구에 예, 들르는 그러니까 거죠. 옆에 들러리 쓰는 거죠. 예. 황제가 옆에 서가지고 의전을 해주는 거죠. 이제 그런 거 굉장히 슬픈 역사를 그 안내 게시판에는 담아놨는데 네. 그게 형성되어 있는 거는 너무 안 맞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화려하고 좀 스펙터클해 보이고 또 일부 학자들은 그 철도가 앞에 이렇게 조형물로 있는데 예. 여기가 순종이 대구에 철도 생긴 걸 축하해 주러 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맥락하고 조금 안 맞는 저는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다크 투어리즘을 생각을 하고 만들었다라는 말도 있는데 도대체 어떤 의도로 저 맥락을 저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시켰을까? 제가 박물관이나 역사관에 가는데 약간 뭐 인공적으로 무슨 고문 장면을 만들고 그거 완전 시시하고 터키에 가면은 무슨 홀로코스트 거기 그곳에 가면은 그 같은 그 장면 없거든요. 순종의학기를 조성하고 그 동상을 이제 세우는 단계에서 전문가 내지는 시민사회에서 토론이나 논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들을 담아서 뭔가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이렇게 논란이 없었을 것인데 갑자기 이제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였다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또 이런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들이 또 우리 시민들 대구 안에서 좀 공론의 장으로 좀 더 신중하게 예. 네, 철거를 하기까지도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대구의 기원이라고도 볼 수 있는 달성토송의 이 중요성을 직시하지 못한 채 1966년에는 신사만 철거하고 3년 뒤에 재정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현대화되면서 1970년 5월 2일에 바로 이 동물원이 들어서게 됩니다. 치욕적인 공간을 예. 동물로 덮으려고 했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석을 하자면 근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근데 저는 통했을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예. 고민을 해봤어요. 예. 동물원이 생긴다는 것은 마치 국격이 높아지고 우리가 선진국에 산다라는 착각 그런 어떤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런 어떤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을 것이다라는 거죠.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초에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예. 뭐 전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전시하고 살았다라는. 내가 많은 걸 구경할 수 있는 것이 품격 있는 교양 활동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그래서 동물원이 생긴다라고 하면 맥락, 역사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드디어 대구에서도 아마 그렇게 환영받았을 것 같아요. 전국에서 또 세 번째라고 하니까 당시 정말 전국적으로도 좀 이슈가 됐더라고요, 그렇죠? 당시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이 휘호를 이렇게 쓰셨잖아요. 그때 직접 쓴 걸로 이제 시민의 문이라는 현판도 그때 걸렸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꽃사슴 5마리도 이렇게 직접 내려 보냈다고 대통령이 하는데요. 자기한테 꽃사슴이 어떻게 있냐고요. 이게 신문 기사에도 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진짜 말도 안 되는. 매일신문 7면에는 꽃사슴 새끼 순산이라는 기사까지 실려 있는데 오전 2시쯤 분만에 성공했대요. 그리고 출생 3시간 만에 아장아장 걸음마를 배워서 인기를 얻고 있다.
지금으로 치면 그 푸바오 같은 인기를 얻고 있었던 거네요. 이 기사를 보니까 좀 추억이 돋는 느낌도 좀 있는데요.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네. 그 공작새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있는데 이제 뒤에 날개를 이렇게 펴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예쁩니까? 그 예쁜 거 한번 보려고 우리 식구들 다 이렇게 그 날개 펼 때까지 보는 거예요. 예. 수많은 가족들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 엄마들이 좀 나쁜 건데 네. 그 날개 좀 펴보라고 그래야지 우리도 가지. 그래가지고 날개 펴라고 자꾸 거기다 돌도 던지고 아이고. 먹을 거 던지고. 그 사람들을 예, 예. 보고 학습한 침팬지가 또 침을 뱉거나 손을 뻗어서 사람들 머리채를 잡는 바람에 또 유리로 앞을 막아놓으면서 통풍도 되지 않고 네, 이렇게 점점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기 때부터 왔으니까 아기들도 데리고 왔어요. 비슷한 것 같아요. I like the park for people, but not so appropriate maybe for animals. Seeing all these animals around, they're all just there. They're not doing anything. They're not very active. From a human point of view, they look sad and lonely. 동물권, 동물 복지에 대한 이야기는 달성공원이 조성된 게 1970년인데 비슷한 시기에 시작됐죠. 1960년부터는 약간 환경오염 관련된 네. 위식이 개발하기 시작했거든요. 미국에서 그 피터 싱글 책, 그 초학자 책 썼고 그리고 최신에는 조나탄 사프란 포의 Eating Animals 동물 먹는 것이라는 책 나왔거든요. 그래서 위식이 많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근데 아직은 그 위식이 너무 약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친환경적인 동물원으로 거듭나면 자연 상태와 가깝게 조성을 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일까? 그러니까 푸바오는 자기가 귀여운 줄 모르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보니까 거기 있고 주변이 깨끗하니까 한번 제대로 된 생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우리가 동물을 그렇게 직접 눈으로 봐야 될 입장인가? 인간이라는 존재는 인간에게 그런 권리가 있는가? 우리는 어릴 때 마치 아이들이 동물원을 보고 해야지 막 기쁘고 추억이 될 것 같지만 그거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거 없이도 우리 인류는 성장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가감하게 생각을 할 정도로 이 동물원은 인간의 어떻게 보면 최고 실패작이지 않을까. 이 동물을 인간에게 전시한다라는 발상 자체가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또 비판, 질문이 좀 주류가 아닌 것은 지금 존재하고 있는 동물원을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아마 우리 경제가 엄청 빨리 개발했잖아요. 완전 부자 나라 됐잖아요. 그래서 한국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는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 도시는 그냥 돈이 있다고 생각해서 상징적인 의미로 동물원 만든 경우가 많아요. 그들의 좀 행복권 그리고 사육 환경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더 깊게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달성공원 동물원은 2027년에 대구 대공원으로 옮기기로 지난 2017년에 그 결정은 됐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성되는지 그 과정 속에서 대구 시민들의 동물을 대하는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달성공원 지금 가면 또 그 기념비도 많다면서요. 혹시 보신 분들 계세요? 그런 기념비를 집중하지 않고 지나가는 게 보통 도시 사람들의 일상이죠. 지금 오늘날까지 역사가 거기에 켜켜이 쌓여 있는 것들이죠. 그와 관련된 역사시대의 기념비, 유허비, 이 동상들 이런 것들이 많이 놓여 있죠. 여기만이 아니라 여기에도 있는 어린이 헌장비가 있는데 네. 우리가 어릴 때 그걸 보면서 왜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우리를 저렇게 대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어린이 헌장비를 받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뭐 어린이 헌장비 그리고 뭐 역사성 있는 인물의 동상, 시비 이런 것들도 있다 그러죠. 달성공원을 천천히 둘러보시면 이 조성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역사 그 속에서 이제 대구시의 역사도 같이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근데 좀 궁금한 것이 그 달성이라는 것이 대구에서 이렇게 중요한 장소인데 달성공원 터가 달성 서 씨의 소유지.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유지라고 봐야 됩니까?
고려 중기에 달성 서씨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살던 곳이 지금의 달성 토성 내부 그리고 그 주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 고귀한 그 기부 행위를 기념하는 유허비가 달성 공원 내부에 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읽으면서 역사를 새기는 것들도 달성 토성을 달성 공원을 즐기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관풍로 이야기도 다시 좀 해보고 싶은데요. 예. 경상 가명의 정문을 지키던 관풍로가 달성공원 안으로 오게 됐잖아요. 예. 예, 원래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박준양이 일제강점기에 대구 가명 읍성을 헐어버리자 이 대구 읍성에 있던 일부 시설들을 둘 데가 없어서 달성공원으로 옮겨서 복원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금 달성 토성 내부에 있는 관풍로입니다. 달성공원을 가면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조차도 원래 있던 자리는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역사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없었겠죠. 예, 다시 또 관풍로가 제자리를 얼른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작업도 또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시내 나가시면 경상 감영공원이 있고 거기에 선화당 같은 게 있죠. 징천각이 있고 그 앞쪽에 도로를 지나서 그 앞에 세워져 있었는데 최근에 발굴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 앞부분을 했더니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던 건대식 건물 기초 아래에 관풍로 터 유구라고 합니다만 그런 시설이 일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자리에 복원을 한다면 복원할 수 있는 학술적인 근거가 마련된 것이죠. 잘못됐는데 저희들은 이 위치가 정남입니다. 도로 부분에 그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됐고 관풍로 부분도 여기서 일부 확인이 됐고 이 도로가 분명히 부시됐던 것, 그 다음에 여기서 확인된 자리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도까지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민들은 뭐 동물원뿐만이 아니고 공원 그 자체로뿐만이 아니고 생활의 공간으로 달성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새벽에 가보셨어요? 일찍부터 북적거리죠? 대구에 뭐 포장마차 보기 너무 힘들잖아요. 다른 지역에 있는데 근데 포장마차 있고 뭐 새벽에 놀고 있는 뭐 나이 많은 분 있고 동동주 마시고 있고 뭐 튀김 먹고 바잔 먹고 새벽에 동동주를 드신다고요? 뭐라 새벽에? 새벽에? 예, 새벽에. 몇 시에 동동주? 아마 다섯 비밀이에요. 문학과는 다르네요. 여기 철학관 거리도 또 조성돼 있다면서 이건 또 어떤 맥락이 있을까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고 그럼 이제 궁금증이 돌아가는 곳이고 그 궁금증을 과거의 어떤 풀어내는 방식이 사주를 본다든가 점을 본다든가 하는 그런 방식이었을 것이고 또 새벽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어떤 사람의 시각에서는 빨리 사라지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되게 지저분하고 막 소란스럽고 막 요즘 세상이 무슨 점이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계속 어떤 우리 과거가 어떤 식으로 존재했는가를 보여주는 작은 지점이죠. 과거보단 다 축소되고 있는 것이니까. (79년 10월 26일 날 여기 왔어요. 꼭 46년 됐죠. 그때는 하여튼 엄청 많이 바빴죠. 총각하고는 만나기가 힘든다고 봐야 되죠. 양옆에는 전부 이제 철학원들이 막 쫙 이어져가 있었죠. 궁합, 사주, 신수, 뭐 장명, 뭐 하여튼 다양하게 왔죠.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거의 인터넷이 많이 생기고부터 철학원들이 많이 줄었죠. 아쉬움은 없으세요? 왜 없겠습니까? 약 50년 세월을 가까이 살아도 그 있으면 좋겠지. 애기들 키우는 사람들이 이제 의무방어전으로 오는 데가 달성공원인데 어디 멀리 가기도 뭐 하고 이러면은 가까운 이제 달성공원에 많이들 오고 했었는데 공원에 이사를 간다 그러니까 많이 아쉽고 좀 섭섭한 것도 많죠. 제가 한 20년 이 자리에서 지키고 있었는데 꼬맹이들이 와서 이제 커서 오는 것까지 지켜보고 있었는데 올 때마다 이제 꼬맹이 때 엄마 손잡고 왔던 애들 나 옛날에 엄마 손잡고 왔었던 공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제게서는 뭐 하나의 뭐 추억이고 하나의 이제 그림이고 이래 되니까 저도 그 그림의 배경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살고 싶고 그렇게 살길 바랄까 이 자리에 있었고 그게 이제 20년 가까이 돼 가니까요. 제가 바라는 모습은 크게 많이 변화되기보다는 좀 추억 속에 계속 남아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체력 속에 남아있는 공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토성을 넘어서면 또 이 토성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분들, 그러니까 비산 2동부터 3동까지를 달성 토성 마을이라고 부르죠. 한국 전쟁 때죠. 1950년에 그때 전쟁 피난민들이 만든 마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겨난 곳인데요. 그때부터 이제 그 이후에 대구가 섬유 산업으로 막 이렇게 부흥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모였다 흩어졌다 하면서 터를 잡고 살았다고 해요. 85년도에는 동네 인구가 33,000명까지 뭐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 지금까지도 그 주민들이 이 공간을 복원하면서 또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그런 활동을 자치적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이름도 달성 토성마을인데 2017년에 만들어진 마을 협동조합입니다. 골목 축제도 만들고요, 골목 정원도 만들어서 다양한 이 달성 토성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이 지역의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예, 여기 살다가 결혼하신 분들 있잖아요. 친정 오시면은 놀랍니다. 자기 집도 못 찾을 정도로 변했답니다. (6.25) 전쟁 이후에 그 미로 같은 골목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차도 안 다니고 이제 미로 같은 골목에 이제 꽃을 키우게 되고 서로 이웃 간에 화목도 하고 소통이 잘 됩니다. 노령 인구가 많고요. 젊은 사람들은 다 아파트 찾아가고 여기는 아파트를 짓지를 못합니다. 치안도 불안하고 또 빈집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불날 우려도 있고 이래서 주민들이 그리고 좀 젊은 사람들 오도록 하자 이래 됐거든요. 우리 마을은 다른 데하고 다른 게 만약 집에 제사를 모시잖아요. 제사를 모시면 음식을 다 갖고 와가지고 너도 나도 다 불러요. 한 20-30명씩 모이가 같이 밥을 먹고 하는데 정도 나고 서로 소통이 참 잘 돼요. 또 복날 되면은 이제 독거노인들하고 이제 다 이제 저것도 삼계탕 같은 것도 드리고 정다운 동네예요. 저거 해가지고 지금 달성예술마을 그죠? 거기 공장하고 같이 연결해서 행사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어제도 가갖고 어제 이야기도 한번 했어요. 어제 저는 항상 우리가 해설을 하면서 손님들한테 젊은 세대들이 이리 오시면은 언제든지 집은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면 좋겠죠.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문화사적 62호로 지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나 여기 토성은 자랑거리입니다. 예,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겁니다.
예, 이렇게 생활의 터전으로 또 우리의 역사의 공간으로 이 긴 시간을 좀 묵묵히 지켜내고 있는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것조차도 우리는 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유산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지금 다 재개발하고 있잖아요. 그 동네가. 그래서 그 문화로 조금씩 사라지고 있잖아요.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재개발만 한다고 명품 도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명품 지역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제 달성공원 주변에 이런 여러 가지 역사성,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그 지역에 녹아 있어야 명품 도시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희에게 주는 신호가 어떤 거냐면 여기는 낙후된 곳이 아니고 오래된 곳이다라는 신호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래된 것을 어떤 식으로 전승하는가를 몸소 보여주고 있는 의미에서 굉장히 좀 우리가 높게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대구 시민들도 이렇게 찾아가 보시면은 달성 토성마을이라고 이렇게 내비게이션 찾아가 보시면은 지금 잘 꾸며져 있습니다. 마을 시민들이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공방이나 뭐 이렇게 여기 달성공원 역사를 이렇게 아카이빙할 수 있는 시설도 많이 있고요. 골목골목 개발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골목골목 산책할 수 있는 예쁜 길들이 지금 많이 조성돼 있더라고요. 한번 산책 삼아서라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유적이기 때문에 완전히 시민의 삶에서 분리해서 박제해서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유적이 가능한 보존되되 어떻게 이렇게 잘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이제 최근 문화유산계의 화두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규제를 풀기도 하고 합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달성토성은 지금 가더라도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많죠. 운동을 하기에도 적당하고요. 그다음에 주위에 예쁜 카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카페에서 토성을 쳐다볼 수 있죠. 다만 여기에 역사성을 약간만 더해주면 단순히 보이는 야산이 아니고 이게 대구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는 것들이다라는 것들이 더해지면 최근에 시민들의 수명이 얼마나 높아지고 있습니까? 아마 훨씬 더 이제 즐거울 수 있죠. 재개발 얘기하니까 또 떠오르는 것이 달성토성, 그러니까 지금 달성공원에 굉장히 많은 기대종들, 우리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다고 하거든요. 2021년 6월부터 22년 10월까지 생물종을 조사했더니 400여 종의 생물이 자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수치면 지역 소공원과 비교했을 때 뭐 많게는 10배 정도에 달한다면서요. 곧 봄이 오잖아요. 예. 봄에 따뜻할 때 가면은 그 잔디밭에 이렇게 보라색으로 피는 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애기 자운이라고 하네요. 대구 근교에서만 피는 꽃이래요. 그래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날 따뜻해지면은 이게 와서 이 보라색 꽃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민의 품격 두 번째 시간에 달성 토성 이야기로 좀 중심으로 좀 새롭게 바라봐봤습니다. 네 분 함께 하셨는데 혹시 못다 하신 말씀 끝으로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제가 이방인, 그 대구에 이방인인데 그냥 긍정적으로 자기의 도시의 역사로 하게 되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일 달성공원 가세요. 내일 가셔야 됩니다. 내일 가셔서 오늘 방송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눈이 팍 트이면서 어떤 역사와 자신이 공존한다. 이 되게 추상적인 말이 입체적으로 느껴지겠죠. 우리가 옛날이 좋았어라고 추억에 기대서 살면 또 현실이 어려워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달성토성의 역사적 의미를 받아들여서 지금은 현재로서 다시 미래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깨달음도 얻게 된 날이었습니다. 예, 일단 추억 빠이빠이. 안녕히. 하지만 우린 또 다른 미래로 과거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달성토성 복원 작업은 이미 시작이 됐다고 봐야죠. 중구청에서 2019년 10월 달성토성 관련 유물을 시민들에게 구입한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뭐 수집된 그런 유물은 시민들을 통해서 없었다고 하는데 아마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여기 무슨 유물이 있는 곳이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인데 관심을 가지고 이걸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작인 거죠. 연락 주시면 제가 안내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는 단순히 달성토성 유적만 아니고 그 근처에 있는 맛집까지 좀 이렇게 곁들여서 언제든지 요청해 오시면 제가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에게만 열려있는 기회는 아니죠? 일단은 여기에서.
예, 알겠습니다. 달성공원이라는 익숙한 이름 대신에 달성토성이라는 좀 긍지를 대구 시민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민과 함께하는 로컬 인문학 토크쇼 시민의 품격. 다음 주에도 대구의 숨겨진 이야기 갖고 찾아오겠습니다.